슈드는 안정적이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슈드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가가 떨어져도 약간 좀 덜 슬퍼하시는 것 같아요. 싸게 더 살 수 있다, 땡큐다, 약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물론 그러기에 지금 주가가 좀 이게 맞나 약간 느낌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슈드를 모아 가십니다. 그럼 도대체 몇 개의 슈드를 언제까지 모아야 월 300만원 배당으로 받아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 최신 데이터 그리고 코딩을 토대로 지금 월 배당 300이 되는 지점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비교 대상인 S&P 500 스파이와의 비교 분석까지 탈탈 털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배당 관련해서 나는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가 확실하게 잡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2018년도에 뭘 하셨나요? 2018년도면 이제 무한도전 끝났을 때, 그리고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열렸었을 때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만약에 내가 무지성으로 70만원씩 계속 투자했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70만원이라는 금액이 엄청나게 빡세게 저축하는 거다, 뭐 그렇다고 너무 막 안 하는 거다 라는 애매한 느낌이라고 가정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8년째인 지금 월 300이 될까요? 자, 먼저 월 300만원을 얻어내려면 1년이면 3,6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24,000달러 정도 혹은 26,600달러 정도가 필요하네요. 세금도 있어야 되고 뭐 공과금도 있어야 되고 이런저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대략 25,000원에서 3만 정도, 그 사이에 들어오면 월 300이 벌어지는 거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실제 공개된 슈드의 배당 관련된 정보들 모두 다 GPT한테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GPT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지금부터 내가 파이썬 코드로 슈드를 투자할 거야. 나오는 모든 배당을 재투자한다고 가정했었을 때 이 모든 변화를 볼 수 있는 파이썬 코드를 만들어 달라. 자, GPT가 아주 쉽게 코드를 우르르 짜주고요. 저는 복사 붙여넣기해서 이제 사용을 해봤습니다. 자, 이게 그 코드고요. 환율상 70만원이 이제 얼마냐? 뭐 그때 환율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제 한 479달러 정도, 그래서 479달러 정도를 여기다 집어넣고 2018년도라고 해서 돌려볼게요. 그렇다면 프로그램이 SCHD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인터넷에서 가져오고 그리고 제가 집어넣었던 이 배당 정보들까지 합해서 엑셀로 결과를 줍니다. 자, 결과를 한번 보죠. 자, 엑셀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요거는 당연히 날짜, 그리고 이거는 내 포트폴리오의 총 가치, 그리고 이거는 내가 월별로 계속 투자한 누적 금액, 그리고 이거는 여기 요 네 번째는 배당 재투자한 거, 누적한 거, 그리고 요게 이제 몇 개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월별로 얼마 넣는가, 그리고 배당 이벤트가 언제 발생했고 나는 얼마 얻어냈는가, 그리고 여기 맨 오른쪽에 가면 보이는 이게 최고점을 기준으로 얼마나 하락했는가에 대한 정보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의 목표는 25,000에서 3만 달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뭘로? 배당으로. 그래서 2024년도를 한번 보죠. 2024년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색깔 좀 바꿔보면, 자, 썸을 해보면 되겠죠? 합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합해 보겠습니다. 이게 배당 토탈이니까 합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2064가 나옵니다. 2064는 좀 많이 부족하죠? 그죠? 우리의 목표는 25,000에서 3만까지 가야 되는데 2064는 거의 한 10배도 넘게 필요하네요. 그래서 70만원으로 7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011년도부터 모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한 14년 정도 되거든요. 실제로 2025년도를 빼면은 중간을 놓고 보면 한 12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슈드의 배당 히스토리의 맨 아랫부분을 보면 2011년도가 처음 시작이었거든요. 2012년도, 2013년도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데 배당이 점점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까지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하는데 이 데이터를 토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2011년도부터 25년도까지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그럼 SCHD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요. 다시 열어보면 이제 맨 아랫부분만 가서 보면 되겠죠. 맨 아래에 2024년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배당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요. 딱 봐도 아직 한참 부족해 보이긴 합니다. 합하면은 한 8,000도 안 되겠네요. 6,000, 한 5,000, 7,000 정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25,000에서 3만이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좀 멀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금액을 좀 더 올려보죠. 이번엔 7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씩 모았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1370
$200거든요. 200만 원이면 굉장히 열심히 모은 거잖아요. 자, 런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슈드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고 여기 H열이죠. 2024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면 17,700달러. 그래도 조금 부족하네요. 11년부터 200만원씩 계속 집어넣어도 여전히 슈드로는 월 300을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더 넣어보죠. 이번에는 300만원씩 넣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다시 런을 눌러볼게요. 그럼 슈드 결과가 나오고 아래쪽에 내려가서 2024년도만 확인해 보면 썸을 해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6,000, 그죠? 이제 25,000이 넘었습니다. 3만 정도 되어 가네요. 이러면 월 300 정도 받아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슈드로 월 300만원을 월에 벌어들이기 위해서는 2011년도부터 꾸준히 월에 300만원씩 계속 집어넣었다면 2024년도에 배당금이 26,000달러, 즉 월 300이 됩니다. 즉 한 12년 조금 넘은 12년 한 1개월, 2개월, 3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집어넣으면 여러분들은 작년에 월 300을 배당으로 받으실 수 있게 되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디테일한 수치의 비교를 통해서 좀 더 스마트하게 나의 투자 의사결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구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 채널이 진짜 작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끄신다면 이제 다시는 저를 만나실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 꼭 눌러주시고 나머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슈드와 함께 항상 따라다니는 ETF죠? 스파이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스파이나 뭐 BO나 여러 ETF들이 있지만 결국은 S&P 500이죠. 저는 마음 한편으로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슈드가 진짜 안정적인가? 그리고 혹시 내가 더 높은 수익의 기회를 놓치는 건 아닐까? 이 떨어지는 거 보면 슈드 안정적인가? 이런 생각들이 들고, 그리고 이제 스파이랑 좀 비교해 보면은 이 더 높은 수익기회가 있지 않을까? 돈 더 많이 벌고 나서 배당받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들도 또한 한편으로 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결과를 한번 보죠. 마찬가지로 스파이의 배당 히스토리도 그대로 놓고 스파이에서 나온 배당도 그대로 재투자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거든요. 한 달에 300만원씩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투자한 결과입니다. 최종 포트폴리오 가치를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맨 아래로 내려가 보면 최종 포트폴리오 가치가 왼쪽이 슈드고요, 오른쪽이 스파이입니다. 보면은 약 16,000달러 정도 차이가 나네요. 16,000달러면 한화로 2,300만원 정도, 그죠? 2,300만원 정도 스파이가 더 높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배당금으로 보면 사실 차이가 크긴 합니다. 근데 어차피 모두 재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 가치를 먼저 살펴봤어요. 배당금으로 보면은 슈드가 당연히 엄청나게 앞서죠. 그죠? 여기가 배당이고요. 이것도 배당입니다. 이쪽이 SPY의 배당이고요. 그리고 이쪽이 SCHD, 슈드의 배당입니다. 보면은 배당의 차이는 당연히 SCHD가 더 많지만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가치의 차이는 스파이가 더 많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슈드가 무조건 불리하진 않겠죠. SPY는 최고점 대비 등락률을 볼게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14%를 찍고 있죠. 반면에 슈드는 최고점 대비 지금 마이너스 8%를 찍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도 가 엄청난 이제 변동성이 크던 시기였는데요. 2022년도, 2023년도. 그때 스파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변동성을 겪었습니다. 반면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반면에 여기가 2022년, 2023년. 스파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9%도 있고요. 그리고 뭐 8%도 있고요. 마이너스 11%도 있고요. 굉장히 깊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런 변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SPY죠. 반면 슈드는 그에 비해서는 조금 덜, 변동성이 조금은 덜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두 종목은 구성이 좀 달라요. 슈드는 배당을 중심으로 한 우량주를 구성을 해놓은 거고요. 스파이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S&P 500을 전부 담고 있어요. 때문에 변동폭을 따져보면 스파이가 많이 더 흔들립니다. 즉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슈드는 예를 들면 우리 코카콜라나 펩시 같은 꾸준히 수요가 있는 종목들을 메인으로 하고요. 스파이 같은 경우는 애플이나 구글 같은 기술주들도 꽤 큰 비중으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조금 더 큰 변동폭을 버틸 수 있는 분이라면 SPY가 조금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슈드도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또한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도 배당이라는 선택지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긴 해요. 다만 배당이
매력적이려면 충분히 자산을 확보한 다음에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 배당을 이용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2011년도에 큰 돈을 모아놓고 있는 상태였다면, 그래서 나는 현금 흐름을 배당으로 만들어내고 싶었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배당으로 집어넣어 놓고 슈드로 집어넣고 현금 흐름을 계속 뺏어서 썼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내가 돈을 모아가는 과정이라면 SPY도 아마 더 좋은 선택지가 또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렇게 슬픈 구간을 견뎌내야 되긴 하겠지만요. 물론 이런 모든 과정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려면 백테스트를 활용해서 과거를 보면서 더 깊은 고민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엑셀을 활용한다는 건 좀 힘들어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코딩을 활용한다면, GPT가 등장한 후로부터는 코딩이 너무너무 쉬워졌어요. 아까 보였다시피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코드를 쫙 줍니다. 이런 코딩으로 투자를 어떻게 하면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